실크로드는 장안에서 시작된다. 그곳의 서쪽엔 페르시아, 로마 남쪽엔 인도가 있다. 동으로 가면 한국을 거쳐 일본에 이른다. 그리고 실크로드는 다시 장안에 이른다. 사람들은 비단과 문화를 찾아 장안으로 향했다. 장안은 2000년 전 동서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다. 취재팀은 우선 장안, 현재의 서안으로 향했다. 황하를 건넌 후 타크라막한 사막을 횡단해 파미르로 향하는 기나긴 여행. 지상 최고의 비경 실크로드 취재의 출발인 것이다. 서안의 상징 종각. 이곳은 옛날 한의 도시, 당의 도시로서 활기찬 도시였다. 당의 시대 장안이란 곳은 상당한 규모의 도시였으며 현재 서안시의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곳이었다. 이곳 정면엔 너비 150m의 길이 뻗어 있으며 동쪽으론 현존 황제가 살던 흥경궁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동남 방향엔 동방으로부터 온 상인들이 모여 동부시장이 자리 잡았으며 서남 방향에선 서역으로부터 온 상인들이 자리 잡은 서부시장이 있다. 실크로드는 장안으로부터 서쪽을 향해 뻗어 있었다. 중국이라면 만리장성이 머리에 떠오르고 만리장성이라면 진시황을 떠올릴 수 있다. 전국의 군웅을 평정해 처음으로 중국의 통일국가를 세운 진시황제는 북방의 외적인 흉노를 막는 방어선으로 장장 5000km에 달하는 장성을 쌓았다. 시황제는 이름 높은 전제군주였기에 이런 대역사를 완성했으리라. 이 시황제의 권력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유적이 서안교회에서 발견됐다. 흙으로 만든 수많은 병사와 군마의 모형, 즉 시황제의 병마 토용이 출토된 곳이다. 你们好，你好，你好，你好，你好，すいませんな，对不起啊。杨さんというのはどの人ですか？哪个是姓杨的？他是这个。咱们からです。这个。この人が楊さんですか？はい。こんにちは。你好。你好，你好。楊さんが秦の始皇帝の兵马俑を発見されたそうですね。听说你发现了秦坑是吗？我毛主席啊，在这个龙泉基建尤其的设立基建嘛啊，我们这个呀，这个临潼县呀，盐在公社下环这个大队西洋生团队，在这个水利建设上打井啊，这个达到这个4.5米左右啊，发現这个秦俑啊。当時我が人民公社の社員たちはですね、
糸を掘るとき、糸を掘るとき、地下4メートルの深さのところですね、新のヘバ横を発見しました。それだけ立派なものを発見されたから、今英雄ですね。你发现了这么一个重大的发现呀，你是一个英雄啊。2002년이란 긴 잠에서 깨어난 시황제의 군마. 진시황제의 병마 토용은 1974년에 발견된 이래 촬영이 금지돼 왔다. (20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으로 불리우는 이 병마 토용을 영상으로 담아낸 것은 실크로드 공동 취재팀이 처음이다. 그동안 드러낸 사람만한 크기의 병사와 실물 크기의 군마의 수는 100을 헤아린다. 그러나 발굴된 구역은 전체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으니 모두 출토된다면 그 수가 6천을 헤아릴 것이다. 당시 시황제의 권력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짐을 시황으로 천만세에 이르도록 칭호하라던 시황제는 사후의 세상까지도 지배하려 한 것이다. 사후의 세상에 군림할 지하 궁전을 세운 후 그 사방엔 왕국을 지키는 호위 군단을 배치했다. 흙으로 빚은 병사들이 그 호위 군단인 것이다. 중국의 역사책 사기는 지하궁전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천하를 통일한 시황제는 죄수 70만을 동원해 묘소를 짓게 하고 황금의 옥좌루와 망루를 만들어 문무백관을 대체했다. 그리고 이곳에 접근하는 자를 일격에 사살할 화살장치도 만들게 했다. 천만세의 이름을 전하라던 시황제는 불과 15년을 다스렸을 뿐이다. 그런데 지하의 왕국은 2000년이 흐른 오늘 다시 발견되어 시황제는 다시금 사람들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발굴 책임자는 말한다. 발굴을 끝내려면 앞으로 30년은 걸릴 테니 그때 다시 오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서안에서 서쪽으로 약 60km. 이곳엔 작은 봉우리 같은 것들이 있다. 진에 이어 중국을 다스린 한 시대의 약 2000년 전 무덤들이다. 이곳엔 정부 관리, 장군, 황제의 친척들이 묻혀 있다. 문무고관을 거느리고 중앙에 자리한 큼직한 묘가 무제의 무릉이다.
높이 46m, 아래쪽 폭은 230m. 이 폭은 세계 최대의 피라미드와 맞먹는 크기다. 싸움에 뛰어난 무제는 건국 이래 위협을 주어온 대유목제국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서방의 월시국과의 군사 수교 동맹을 생각해냈다. 적진을 돌파해 월시국에 갈 사제를 구했을 때 나선 사람은 장건. 장건은 간부라는 안내인을 비롯 100여 명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향했다. 취재팀은 장건의 무덤이 있는 곳 한중으로 갔다. 서안에서 서쪽, 기차로 12시간. 외국인으로선 처음으로 취재한 것이다. 장건의 사명은 실패로 끝났다. 월시국의 국왕은 한과의 군사동맹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13년에 달하는 긴 여행 동안 2번이나 흉노의 포로가 됐고 100여 명의 종자를 모두 잃은 채 장안에 돌아온 장건에겐 간부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장건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은 아니었다. 그는 무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쪽 나라엔 훌륭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르며 피와 같은 땀을 흘렸는데 그것은 바로 천마입니다. 무제는 기뻐했다. 흉노와 싸울 때 불리했던 이유를 안 것이다. 한의 말은 키도 작고 느려 전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무제의 능 부근에 있는 무릉박물관. 이곳엔 천마의 석상이 있다. 허공을 휘젓는 손, 승승장구 소리를 지르는 말. 천마를 구한 무제는 흉노와의 결전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령관은 청년장군 곽거병이었다. 바람과 같은 말을 얻게 된 곽장군은 흉노와의 전쟁에서 연승을 거두었다. 그는 황하의 서쪽 하서 지방을 정복하고 10만의 포로를 이끌고 장안에 개선했다. 하서 지방의 무위, 장액, 주천, 도낭 등을 거쳐 한과 서방을 잇는 실크로드가 확보된 것이다. 실크로드는 중국에 있어 동서교역과 문화교류의 생명선이었다. 서한의 서쪽 90km 지점에 중국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묘가 있다. 서기 618년에 시작된 광나라의 3대 황제와 고종,
그리고 측천무후의 무덤이다.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였던 측천무후는 50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중국 문명을 꽃피우게 했다. 당시 당의 수도 장안의 인구는 100만이 넘을 정도로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있었다. 당은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꽃이었으며 측천무후는 그 여왕벌이었다. 그런 뜻에서 높이 1048m의 거대한 건능은 중국 역사의 정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이곳 지하궁전의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과연 그 세계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가? 이 무덤의 석상들은 건능을 지키는 석상들로 늘어서 있다. 이들은 문관, 무관 등 계급 순으로 늘어서 있으며 실제 인물을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들 석상은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한 외국 사절들의 상이다. 장례식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은 국왕 혹은 대사나 황제의 가족이 직접 방문을 했으며 그 인원은 61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이들 각 석상 등판엔 나라 이름과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니 총 61개국의 사절이 참석을 한 셈이다. 이는 곧 이미 이곳이 국제도시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묘하게도 이들 석상들은 모두 머리와 손마디가 잘려져 있다.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잘랐는지는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비단은 중국 문명의 가장 특색 있는 품목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약 3000년의 역사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이미 중국엔 뽕, 실, 비단 등이 존재했음을 증명해주는 갑골 문자를 볼 수 있다. 건능 부근에 있는 영태공주의 묘다.
90m의 지하도를 지나면 양벽에 당나라의 귀부인 상이 그려져 있다. 여인의 피부를 감싸는 비단을 당의 한 시인은 이렇게 읊었다. 비단은 천상세계의 것. 그의 실은 가을 하늘을 나는 기러기요. 그의 색은 호반에 비친 봄이로다. 귀부인들은 비단옷을 입고 정원에서 즐기곤 했다. 현종과 양귀비의 로맨스를 백낙천은 이렇게 읊었다. 방긋 웃으면 정원에 온갖 매력이 넘치니 그녀의 매력은 여섯 궁궐의 향기로다. 하천지의 맑은 물에 몸을 씻는 미녀들, 바라보던 하인들 말문이 막히더라. 그녀가 하늘을 나른다면 날개 잃은 새로다. 땅에서는 휘늘어진 나뭇가지 같더라. 눈아래 펼쳐진 저 성벽은 명시대의 것이다. 장안의 서부시장은 국제교역의 시장이었다. 서부시장은 음악을 포함한 휴양과 오락의 중심지였다. 환대에 능한 중국인들이 상인들을 대접하던 곳. 로마, 페르시아, 중앙아시아의 상인들이 서부시장에 모여들었다. 그들이 원하는 물건은 무엇보다도 비단이었다. 로마에선 비단과 금이 같은 값으로 거래가 되던 기적의 처음이었던 것이다. 장안의 국제성을 말해주는 유물도 많이 출토됐다. 여러 민족의 인물상을 비롯해
일본의 옛 주화도 나왔다. 비단 실은 낙타를 몰고 다니던 장활씨는 북방의 호인. 이들과도 실크로드를 통해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다. 낙타가 왕래한 비단길에 문화 교류의 꽃이 피었다. 장안 서쪽 약 1500km의 투로판이란 곳에서 1500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비단 조화가 발견됐다. 투로판은 몹시 건조한 지역이기에 이렇듯 잘 보존된 것이다. 나그네에게 달려드는 늑대. 죽은 자의 백골만이 이정표라는 타크라막한 사막. 그런데도 상인들은 이곳을 통과해 로마로 갔다. 호탄이라 불리는 곳. 이곳 폐허에서 영국의 탐험가 스타인이 한 점의 그림을 발견했다. 호탄엔 비단이 없었다. 이곳의 왕이 중국에서 왕비를 맞이하게 되자 누에고치를 가져오도록 청했다. 그러나 당시 누에는 수출 금지 품목이었다. 왕비는 남몰래 누에고치 몇 개를 가져왔다고 한다. 시녀가 가리키는 왕비의 관. 왕비는 그 안에 누에고치를 숨겨놓은 것이다. 결국 비단은 파민산과 아라비아의 사막을 넘어 로마에 도달했다. 고대 로마인들에 있어 중국은 비단의 나라였던 것이다. 서안의 인구는 약 250만. 옛 장안 인구의 거의 2배다. 장안이 서안으로 바뀐 건 1928년이다. 취재팀은 11대에 걸친 중국 왕조의 수도였던 장안의 모습을 담기 위해 애를 썼다.
비단길을 통해 장안에 들어온 비단과 바꾸기 위한 문화의 흔적을 찾으려 한 것이다. 취재팀이 서안을 찾은 시기는 가을. 나름대로 활기찬 듯이 보였다. 길가에서 수박을 팔고 있었다. 중국어로 수박은 실크로드를 통해 서방에서 전해진 것이란 뜻이기도 하다. 석류는 피르시아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한다. 호두, 호막, 오이, 마늘, 당근은 중국어로 모두 호자가 들어가는데 이는 비단길을 통한 교류를 말해준다. 여러 오락들도 들어와 장안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이것은 당시대에 그려진 폴로 시합의 그림이다. 피르시아에서 들어온 폴로는 현종 황제가 매우 즐겼고 장안의 귀족들 사이에 대유행이었다고 한다. 폴로가 중국에 전해진 지는 벌써 천여 년. 이 경기는 지금도 몽고의 젊은이들이 즐기는 운동이다. 실크로드를 통해 종교도 들어왔다. 네스토리우스파의 크리스트교가 전해진 것은 635년이라고 한다. 중국에선 이 종교를 경교라고 불렀다. 경교는 순식간에 장안에 퍼졌고 이 종교의 전례를 기리는 기념비까지 세워졌다. 기념비엔 신도의 이름이 한자와 시리아 문자로 새겨져 있어 당시 장안의 국제성을 말해준다. 와.
취재팀이 서안을 취재한 1979년은 이슬람교가 세계를 뒤흔든 해였다. 중국의 옛 도시 장안에 전해진 이슬람교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취재팀은 이슬람 사원인 청진사를 찾았다. 이슬람 교도는 기도하는 모습에 대한 촬영을 삼가하라 했다. 그래서 뒷모습만을 찍었다. 이슬람 교도는 매일 5번 메카를 향해 기도를 드린다. 어떤 신자는 기도할 때마다 몸을 씻기도 한다. 1년에 2번 청진사는 만여 명의 신도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당시대의 이슬람교 신자가 1000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10,000명이 넘는다고 했다. مسلم ل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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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جابان جابان مش مسلم هو عسى سلامة العالمين الحمد لله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أشهد أن محمدا رسول الله الحمد لله على نعمة الإيمان الله جل جلاله سوريا ألجيريا سيدني جابان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불교처럼 중국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다. 취재팀은 서유기의 삼장법사 유고를 모셨다는 흥교사를 찾았다. 삼장법사가 운명하자 당의 고종황제는 국보를 잃었다며 탄식했다. 흥교사는 지난 1300년간 한자 불교권의 본산이었다. 삼장법사는 불전을 구하기 위해 인도까지 걸어서 다녀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장안에서 인도까지 왕복하는데 그 거리가 25,000km.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는 불경 657부를 말 22필에 싣고 인도에서 돌아왔다. 중국에 돌아오자 그는 중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삼장법사의 업적은 길이 후세에 전해질 것이며 이는 곧 실크로드 역사의 금자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흥교사의 주지가 보여줄 게 있다면서 취재팀을 2층으로 안내했다.
放那里。哦，放那里。一共6页。哦。好。これは随分古いもののようですが、一体何でしょうかね。这个怎么这么旧了？这什么东西啊？北野经。叫白药経と言います。白药経。白药経。白药経ってのは何ですか。什么叫北野经啊？这是印度的北野树的树叶。これはですね、インドのある白葉という木の葉っぱです。葉っぱ。随分古いもののようですが、何書いてあるんですかね。これいつの時代のものでしょうね。这么旧了，上面写的什么呀？这是不是很古了？就是古了，是唐代玄奘法师由印度出来的梵文。そうです。これはね、随分古いものです。唐の時代ですね。唐の時代、玄奘法師がお経を取るとき、これをインドから取ってきた軍本です。文語です。文語です。違いました。どうもすみません。これそうすると素晴らしい宝ですね。是一个国宝了。今ですね、国宝です。서안은 바다의 현관이라 할 수 있는 상하이로부터 내륙아시아의 국제도시 울무치로 향하는 현대 실크로드의 중계지다. 서안을 출발한 현대의 여행객들은 2,000km에 달하는 여정을 불과 이틀 만에 돌파하고 만다. 서안 교회 서북부에 위치한 위수. 비단길을 따라 서쪽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가족 친지가 전송한 곳이다. 위수에는 여관이 즐비해 그곳에서 이별의 술잔을 들었다. 강변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떠나는 사람에게 주는 습관도 있었다. 무사히 돌아오길 빌며 긴 버드나무 가지를 둥글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쓰라린 비단길의 여행. 이곳의 이별을 주제로 한 중국의 문학 작품이 많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당의 시인 왕유의 시다. 먼지를 덮는 아침비, 나그네의 버들가지는 푸르기만 하거늘 그대에게 한 잔의 술을 권하노라. 석양을 향해 떠나는 그대, 그대는 곧 지난날의 벗이 되리로다. 취재팀은 신세진 서안 사람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황하를 넘어 돈황 타클라막한 사막을 횡단하는 머나먼 미지로 발걸음을 옮겼다.